초면에 이마라는 사람은 걸으세요. 사람 보는 눈을 기르는 이야기, 얻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처음 만난 자리였습니다. 상대방이 욕을 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무례하게 군 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왠지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분명히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왠지 기운이 빠졌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야 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 불편함이 내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뭔가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돼서 혼자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람 보는 눈을 기르고 싶은 분들의 선택입니다. 이 말이 와닿는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처음 만났는데 이상하게 불편한 사람의 특징, 지금 시작합니다. 살면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와 손해는 대부분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잘못된 투자보다, 잘못된 선택보다, 잘못된 인연 하나가 더 오래, 더 깊이 삶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인연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처음부터 뭔가 신호가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이미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냥 넘겼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좀 더 알아가면 달라지겠지. 그렇게 지나쳤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했습니다. 조선의 대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말 끝에서 새어나오기 마련이다. 특히 초면에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그릇과 인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오늘은 그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드러나는 4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하는 사람. 자기 반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살면서 나 자신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솔직한 편이라서, 돌려 말하는 걸 못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야.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이 한 명쯤 있을 겁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나 원래 성격이 좀 직설적이라서 그 옷 색깔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돼.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에 그 기분, 당황스럽고 어색한데 분위기를 깰까봐 억지로 웃어넘깁니다. 하지만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릅니다. 진짜 솔직한 사람은 할 말이 있을 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표현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봅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둘만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의 판단을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산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진정한 충고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조용한 곳에서 하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것은 충고가 아니라 칼날이다. 이런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상처를 줬다는 걸 지적하면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라고 합니다. 문제를 자신에게서 상대방에게로 돌립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내가 예민한 것이라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자신이 문제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이 유형의 사람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 말은 당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릇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차분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 좀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화를 내거나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경계를 분명하게 그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거리를 두세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초면에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같은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 이것도 자기 반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어느 시기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알고 이런 경험을 해봤고 이 정도는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게 사실은 내 안의 불안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불안함. 주변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이런 말이 시작됩니다. 나 그 사람 알아. 내가 거기도 가봤는데 내가 그것보다 훨씬 좋은 거 해봤어. 대화가 오가는 게 아니라 혼자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상대방의 말은 자신의 더 큰 경험을 꺼내기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감이 쌓입니다. 이 사람과 대화한 후에는 왠지 기운이 없습니다. 내가 들어주기만 한 것 같습니다. 다산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이 꽉 찬 곡식은 고개를 숙이지만 빈 껍데기는 요란하게 소리를 낸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난다. 과시하는 사람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급으로 나눠서 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처음에 그렇게 친하게 굴다가 어느 순간 가차없이 등을 돌리는 사람들. 주변에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자신보다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까지 거들먹거리던 사람이 갑자기 작아지고 아부를 떱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배경과 인맥을 과도하게 내세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 화려한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보다는 그 사람이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약속 시간을 지키는 태도,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 태도, 그것들을 보세요. 거기에 그 사람의 진짜 그릇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처음부터 선을 넘는 사람.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연봉이 얼마예요? 집은 자가예요? 전세예요? 왜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애는 언제 낳을 거예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불쾌하긴 한데 대놓고 거절하기도 애매합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그냥 대답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대답하고 나서도 찜찜합니다. 자기 반성을 먼저 해볼게요.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는지, 친해지려는 마음에서 혹은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그 질문을 받은 상대방이 어떤 느낌이었을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불쾌한 이유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궁금해서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 사람을 평가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습니다. 연봉을 물어보는 건 당신이 어느 급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결혼 여부를 묻는 건 당신의 삶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고 싶은 겁니다. 다산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우주가 있고 각자의 존엄이 있다.
남의 삶을 함부로 엿보거나 평가하려 드는 것은 자신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짓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선을 넘는 질문을 거절하면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합니다.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잖아 라고 합니다. 선을 넘은 자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불편해하는 상대방이 예민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패턴, 첫 번째 유형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쓰세요. 그건 좀 개인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이 한 문장이면 됩니다. 굳이 설명하거나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그런데 왜 그게 궁금하세요? 라고 되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빠르게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겁니다. 처음부터 끈적하게 달라붙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다산 선생의 말씀처럼 담백한 관계가 오래가고 아름다운 법입니다. 네 번째, 만나자마자 불평과 남 탓을 쏟아내는 사람.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불쌍해 보이고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반성을 먼저 해볼게요. 나도 힘든 시기에 처음 만난 사람에게 너무 많은 하소연을 한 적이 없었는지, 그 자리에서 당장 털어놓고 싶은 마음에.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부담이었을지는 생각 못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만나자마자 한숨부터 쉽니다. 오는 길에 얼마나 막혔는지, 직장 상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배우자가 얼마나 이해를 못해주는지, 이야기가 끝날 것 같으면 또 다른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억울한 피해자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들어줍니다. 위로해줍니다. 하지만 만남이 반복될수록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난 후 내가 왠지 무거워집니다. 기운이 빠집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전염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전파됩니다. 그 사람의 불평이 나의 마음속에도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욕을 내 앞에서 하는 사람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에 대한 욕도 합니다. 이것은 거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지금 나에게 모든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이 언젠가 다른 자리에서 나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산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은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아서 결국 그 더러움이 자신의 얼굴로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남 탓만 하며 세월을 허비한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평에 동조하지 마세요. 맞아, 그 사람 정말 나쁜 애하고 함께 욕하는 순간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 안으로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하세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래도 이런 좋은 점도 있지 않아요 하고, 그래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니 좋네요 하고, 만남의 횟수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쳐야 누군가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았나요? 나는 저런 사람한테 당하는 쪽이지, 내가 저런 사람은 아니겠지. 하지만 솔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혹시 내 솔직함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는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내 경험과 아는 사람을 자랑한 적이 없는가?
상대방이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가볍게 던진 적이 없는가? 만나는 자리에서 불평과 남 탓으로 분위기를 무겁게 한 적이 없는가? 이 네 가지 유형을 이야기한 것은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안에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곤할 때, 불안할 때, 인정받고 싶을 때, 우리도 모르게 이 중 하나의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산 선생이 아들에게 간곡히 당부한 것처럼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과 동시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함께 기르세요. 나쁜 인연을 걸러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따뜻한 여운이 남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내 작은 장점도 크게 봐줍니다. 함께 있는 침묵도 편안합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줍니다. 잘못됐을 때 솔직하게 말해주지만 그 방식이 따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먼저 고맙다고 말하고 먼저 좋은 기운을 보내세요. 좋은 관계는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물을 주어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헤어지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에 거리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끊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왜 우리는 나쁜 관계를 끊지 못할까? 살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헤어지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인데 쉽게 관계를 정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관계는 그 자체로 관성이 생깁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시간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딱히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작은 것에 상처받는 건 아닐까?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 의심이 나를 붙잡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안함 때문입니다. 내가 거리를 두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도 나름대로 힘든 사정이 있을 텐데 내가 너무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미안함이 나를 그 관계 안에 머물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모두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과 상대방을 나쁘게 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을 관계를 끊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겁니다. 모든 연락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불편한 상황에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나쁘게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에너지가 소모되는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만날 때마다 불평과 남 탓으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이 연락할 때마다 바로 만났습니다. 그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나고 나면 항상 무거웠습니다. 그 무거움이 며칠씩 이어졌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락이 오면 바로 답하되 만남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입니다. 만나는 시간도 길게 하지 않습니다. 2시간이 한계라면 1시간 반으로 줄입니다.
불평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꿉니다. 이것이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내가 지쳐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안전 안내 방송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상 상황 시 옆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이 말이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먼저 챙기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건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에너지가 없으면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나면 가족에게, 진짜 친한 친구에게, 나 자신에게 쓸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어느 시기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못해서 계속 만나고, 계속 들어주고, 계속 맞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내 가족에게는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친구를 만날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내 일에 집중할 힘이 없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를 지키려다가 진짜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미안함을 내려놓는 연습. 거리를 두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미안함입니다. 내가 거리를 두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도 나름 힘든 사람인데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닌가. 그 미안함이 나를 계속 그 관계 안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미안함은 진짜 그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볼까봐 두려운 것일까요? 많은 경우 후자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내가 냉정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내가 의리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 두려움이 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위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두려워서 유지하고 있는 건가?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그 답이 분명해지면 미안함도 조금 가벼워집니다. 얻은 인생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지혜가 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내 주변의 관계를 돌아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좋은 사람은 만나면 기분이 좋고 나쁜 사람은 헤어져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당신 곁에 만날 때마다 따뜻한 사람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